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은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죠? 예, 오늘은 배달의 민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겠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소비자 단체에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지금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이슈가 소상공인에 대한 것과 소비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같이 짚어볼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지금 소비자들한테 이게 쟁점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네. 예. 배민의 수수료 개편 방안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체 이익 확대만을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사실 국내 배달앱 1위잖아요. 네. 예, 이거는 지금 독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한 형제들이 2019년도 12월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내 2위 회사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하고 인수 합병을 해서 배달 플랫폼 시장에 독점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비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문제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정책을 개편하면서 그 입점 음식점들의 부담을 크게 낮춰서 상생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원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수수료가. 맞습니다. 네. 밑에 자료가 나갈 건데요. 네. 그런데 그 소비자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정책 및 재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배달의 민족은 2015년에 중개 서비스 수수료 0원, 광고 서비스를 일명 울트라콜과 파워콜을 운영하다가 그해 10월 파워콜을 폐지하고 2016년에는 울트라콜의 가격을 88,000원으로 60%를 인상하고 또 슈퍼리스트라는 비공개 입찰제 방식의 광고 서비스를 출시해서 울트라콜 서비스보다 약 7.5배 비싼 75만 원 이상을 월 평균 이용료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기존에 그 울트라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주는 입찰 방식의 광고료가 있는데 이 슈퍼 리스트를 이용해서 과다한 광고료 부담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배달의 민족에 대한 영업 수익만 확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울트라콜의 가격 인상과 슈퍼 리스트를 도입하게 되면서 2016년도에 영업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네, 네. 소비자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여론과 소상공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간 운영하던 슈퍼리스트를 폐지하고 2019년 4월에 배달 매출 건당 6.8% 수수료를 받는 오픈 리스트를 출시하게 됩니다. 신청업소가 3개를 초과할 경우에 최상단 화면에 롤링 방식으로 노출되는 형태고 2020년 4월 수수료 체계를 다시 한번 개편하면서 기존의 울트라콜의 가입 횟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신청업소 중 3개가 랜덤 노출되는 방식의 오픈 리스트를 신청한 업소가 모두 다시 노출되는 오픈 서비스로 변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울트라콜이 그 집중적으로 이용하던 업체들도 이 광고 독점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됐다고 해도 오픈 서비스를 사실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건당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예. 복잡한 구조인데요. 배달의 네. 민족은 오픈 서비스를 신설한 지 며칠 만에 외식 업주와 관계기관, 언론의 압력으로 인해서 수수료 개편을 백지화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변경 때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업체 이번 개편 역시 그 2019년의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영업 수익이 5,610억 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건데 영업 손실을 86억 원 발생했거든요. 이게 어찌된 노릇이죠? 예, 전자공시 시스템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특수관계자와의 수상한 거래 내역 115억은 어느 곳으로 증발했는지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달의 민족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19년 매출 5,6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18년 568억 원에서 손실 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영업 비용 중 특히 외주 용업비와 판매 촉진비가 전년 대비 각각 168%, 855%나 상승했습니다. 네, 뭔가 지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우한 형제들의 주요 특수 관계사로는 우한 신선들, 우한 청년들, 푸드테크 이게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한 신선들의 매출 채권하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하고 대손 충당금을 각각
합쳐서 11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를 우아한 형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018년 단기 대여금 90억 원에 대해서 동년 전액 대손을 설정했다는 것이 부실한 자회사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고요. 문제는 이후에 우아한 신선들이 2019년 특수 관계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과다한 비용 처리로 특수 관계자의 그 배만 불린 후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냄으로써 그 업체들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참 어렵고도 복잡한 거래들이 지금 숨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왜 배민의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지 보면은 소상공인의 사실 수수료 부담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보호는 소비자 복지에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소비자 단체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 2015년 수수료 영원 정책을 내세웠을 때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를 이제 환영했고 배민에 가입을 했고요. 또 소비자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민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배달의 민족은 배달 플랫폼을 독과점하고 그러한 점을 발판 삼아 자사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고 상생의 정신을 잊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죠. 더욱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나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시국에 수수료 부담을 그 배달비라는 어떤 명목으로 새로운 형태로 비용을 부담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그 주식회사 우아 형제들 같은 경우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고 오픈 서비스의 실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일단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대폭 강화해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겠죠. 지금 그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 지금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네, 현 수수료 체계에 따라서 추정하면 2.5배에서 5배까지도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하고 자영업자나 시민 등과 어떠한 상생의 노력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수수료를 개편하는 행위 자체가 독과점의 횡포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기업 결합 심사 과정은 아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배달앱 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사실 지금 반토막 나고 매출이 뭐 80%까지 줄어든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들이라서 우아한 형제들이 자신들을 성장시켜준 사실 이 중소상인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좀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 후에 플랫폼 경제 역시 일찍이 독식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는데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자, 가맹 중소기업 및 소비자 등 거대 플랫폼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 해결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가 이렇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플랫폼 시장은 공유, 공공 서비스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책무가 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적 그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가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강력히 정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는데 오늘 다룬 주제는 그 온라인 플랫폼에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의 사례를 좀 예방할 수 있고 미리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